마켓 타이밍 모델을 통해서 최적의 매매 타이밍을 잡아보고 있습니다. MBN골드의 신광섭 매니저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광섭입니다. 네. 저희는 시황을 보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만 오늘 이 질문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 앞서 6시 반에도 신라젠 이야기를 계속했었어요. 야, 진짜 뭐 오래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소액주주 16만 명에 또 코오롱 티슈진까지 상장이 재개되지 않을까. 바이오의 한 달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초가에 얼마에 형성되겠습니까? 수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한 종목 중에 하나죠. 신라젠, 코오롱 티슈진. 뭐 다행스럽게는 이제 정리 매매가 들어가지 않고 상장이 재개됐다는 소식이 어제 나왔는데 그냥 좀 단순하게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신라젠이라든지 뭐 티슈진 이런 종목들이 만약에 또 티슈진도 재개되는 부분들 나오게 된다면 시장이 반등이 나올 때는 약세를 보일 겁니다. 오히려 개장하고 나서. 하도 오래돼가지고 저도 이게 거래 정지 하도 오래됐잖아요. 뭐 HTS 켜보시면은 이 거래 정지되면 점으로 돼 있어요. 이게 끝이 엄청 없죠. 오래돼가지고 이게 2년 됐나요? 막 네, 너무 2년 5개월. 그죠? 네. 그건 됐는데 네. 시장 좋을 때는 오히려 빠질 겁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이 통상 이제 어찌 보면은 이제 그런 상장 폐지에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거죠. 네. 중환자실에서 입원해 있다가 네, 살아난 거예요. 살아난 기적적으로. 거거든요. 이제 관뚜껑 열고 나오는 관뚜껑 거거든요. 열고 쉽게 나온 얘기해서. 거죠. 그러면 순간적으로는 튈 건데 오늘 순간적으로 튀겠지만은 결국은 투자자들의 신뢰를 이미 바닥까지 잃은 종목들이기 때문에 정말 죄송하지만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올라갈 겁니다. 오히려 테마 형성으로 되면서. 근데 시장이 좋게 된다면 조금은 부정적이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털어라. 네, 그러니까 시장 오늘 내일까지는 좋을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이제 투자 의견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조금 어느 정도는 비중 축소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주주분들은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은 어떨까요? 네,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은 본론으로. 예. 결론부터 빨리 얘기하면 TV를 끄실까 봐. 네. 그래서 네. 밀당을 좀 하고 싶은데 네. 일단은 긍정적이다. 긍정적이다. 어제 좋았잖아요. 네, 좋았죠. 말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쉽게 예. 얘기해서. 그리고 예. 이제 좋아야 당분간 시장이 좋아야 이번 한 달간 좋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그 전제가 맞아 떨어졌습니다. 다행스럽게 어제 미 선물이 갑자기 급등이 나오면서 주간에 오후부터 그냥 쫙 올렸거든요. 그러면서 좀 마감했는데 오늘은 약간 좀 빠지면서 출발할 겁니다. 만긴 날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오늘 일단 제가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큰 그림은 여전히 저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긴축의 부분들. Don't fight Fed라고 하지 않습니까? 페드에 대항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11월 달을 왜 안 좋게 보는지 이유를 10월 달은 일시적 반등으로 좋게 보지만 11월 달은 안 좋게 보는 이유를 화면을 보면서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바로 네. 정책적인 부분들이겠죠. 자, 오늘 아마 이제 경제TV에서는 이 얘기를 아마 3사 중에서는 처음 얘기하지 않았을까. 아마 이제 10월 말이나 11월부터 계속 얘기할 겁니다. 미리 알고 계십시오. 미국은 상원 100석, 뭐 하원은 이제 300석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상원과 하원이 양원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게 미국의 그 지도죠. 미국 지도인데 뭐 아시다시피 지금 상원 예상 의석수입니다. 당선 의석수인데 레드웨이브죠. 공화당이 약간의 오차범위가 있지만 한 4석 정도를 좀 더 차지하는 부분들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하원이죠. 이게 400석 정도 되는데 보시다시피 하원도 마찬가지로 레드웨이브, 공화당. 예. 근데 제가 제목을 뭐라고 달아드리냐면 정책적 혼란 심화 가능성 굉장히 크다. 예. 정책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신뢰가 붕괴되는 구간이죠.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바이든 정부가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인데 민주당에서 지금 IRA 법안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지금 BBB 법안도 막 다 결국은 꾸역꾸역 다 통과를 시켰는데 만약 내년을 주도할 수 있는 이 상원과 하원을 완벽하게 원웨이로 공화당이 다수를 다 차지하게 된다면 바이든 정부가 과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네, 그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가장 두려운 건 뭐냐면 그래서 제가 11월 달을 굉장히 안 좋게 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일주일 전의 데이터거든. 일주일째 예상 데이터인데 지금
원래 통상 상원이 뭐 공화당이 이제 쉽게 얘기해서 공화당이 이제 거의 다 당선이 되면 하원은 민주당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좀 서로 견제하듯이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보시면 아까 전화 한번 볼까요? 상원? 빨간색은 물들어 있죠. 한 4석 정도가 좀 더 나가는 상황이고 상원과 하원이 레드 웨이브를 거의 보이고 있다. 공화당이. 공화당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예. 뭐 펜스도 있고. 그래서 아마 지금 행정부는 민주당이지만 상원과 하원, 양원 쪽에서는 아마 공화당이 갈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죠. 지금 인플레이션이 지금 역대급 1970년대 이후 역대급 인플레이션으로 뭐 주택 가격도 급락 나왔죠. 미국에서는 주택 가격 폭락 나오기 시작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현재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서 지지율도 많이 레임덕도 찍었다는 얘기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정책적인 부분들로 인해서 어느 정도 레드 웨이브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 물론 한 2, 3주 지나면 또 달라지겠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가장 두렵다는 거죠. 지금 바이든 정부가 앞으로 계속 해야 될 정책들을 과연 실행에 옮길 수 있을까? 내년에. 주가라는 건 뭘까요, 결국은?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로 하락 나오고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게 주가인데 이것 때문에 11월 달이 만약 11월 8일 이후에 상원 하원이 대부분 공화당 레드 웨이브가 된다면 저는 그때는 미국장은 좀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다. 그래서 제가 11월 8일 전후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구간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프랑스 본사에 있는 OECD에서 9월 달 OECD 한국 경기 선행지수가 나왔습니다. 이거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주식하시는 분들 경기 선행지수 안 보시고 투자하는 거는요. 족보 없이 보는 거예요. 게임할 때도 우리가 메뉴나 족보 보고 보면서 하지 않습니까? 이거 무조건 보셔야 되는데 또 하향 조정됐는데 자 밑에 보세요. 지금 횡으로 제가 딱 그어놨어요. 그리고 동그라미 보라색으로 그려졌죠. 시험 볼 때도 족보 보는데. 예, 그렇죠. 많이 봤는데 저도 이렇게 해가지고 봤는데 지금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다 써놓은 건데 이거 들어 올려야지만 제가 주가 좋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뭐 G7 국가 모든 국가들이 다 하향 조정이 계속해서 지금 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가파르게 떨어지는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 이게 굉장히 긍정적인데 중요한 게 2019년도에 8월 달에 대비해서 경기 선행지수가 더 붕괴됐습니다. 보시다시피. 예, 이때거든요. 지금 가운데에 보라색 선 보이실 겁니다. 이때 우리 코스피 지수가 얼마였냐? 이게 OECD가 코스피 지수에다가 뭐 수출 데이터까지 다 포함한 성장률까지 다 포함한 부분들이거든요. 6개월 선행지표.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8월 달에 코스피가 얼마였냐? 1900에서 1950이에요. 그러니까 PBR가 퍼로 보면은 싸죠. 싼 것만 0.8배. 근데 경기 선행지수로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 주가가 2200인데 이때 당시에 경기 선행지수가 붕괴됐을 때 당시 전 화면은 다시 한번 볼게요. 좀 죄송합니다. 자, 2019년 8월 달. 이때 대비해서 더 꺾여진 상황. 근데 물론 그나마 유동성이 아직은 조금은 남아있기 때문에 버티고 있는데 결국은 기준금리가 4.5% 가까이 치고 가면은 그게 다 붕괴가 되겠죠. 그러면 다음 보겠습니다. 뭐 어디까지 떨어질까요? 내년 초까지는 저는 최종 타겟을 여기까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근데 지금 뭐 앵커님도 보셨지만 2,600 깨질 때 뭐 2,400 7월 달에 바닥 잡고 여기서 박스권이나 뭐 올라갈 거라고 대부분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2,100까지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저도 그거를 생각을 못 했거든요. 뭐 많이 떨어져 봤자 뭐 2,300은 지지해 주겠다 생각했는데 붕괴되지 않았습니까? 예. 뭐 그거죠. 답은 나왔잖아요. 경기 선행지수가 환산값이 1,900, 1,950포인트다. 그러니까 큰 그림은 이렇게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제가 좀 안 좋은 얘기 드렸는데 그래도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반등이 좀 나올 때를 제가 일단은 말씀드린 게 10월 달은 조금 일시적인 반등이잖아요. 반등. 이럴 때 좀 어느 정도 우리가 조금 현금을 조금 보유하고 있다가 저 정도 가격 근처까지 오면은 그때 다시 한번 우리가 도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아직도 저는 큰 그림은 아직도 하방을 보고 있다. 그래서 10월달 작은 그림에서 일시적 반등을 오늘 CPI 발표 이후부터 일시적 반등을 노리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마켓 타이밍 체크 포인트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중간 선거 이후에는 정치적인 이슈가 해소되면서 시장에 오를 거라는 기대감들도 있는데 우리 신 매니저께서는 오히려 중간 선거 이후 11월 달 증시 하락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계속 하고 계세요. 그때가 이제 아까 포인트가 뭐냐면 상원과 하원이 다 레드웨이브로 확정이 될 때. 그러면 진짜 뭐냐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지방자치단체장이라든지 이런 국회의원 선거가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 민주당이 다 차지해버리면 내년에 정책으로 위반할 수 있을까요? 사실. 네. 집권당 그렇죠. 어느 정도는 누군가가 뒤에서 여소야대라는. 서포팅을 해줄 수 있는 뭔가 하원이든 상원이 있어야 되는데 예. 그게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럼 뭔가를 하려고 해도 계속 방해를 하거나.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결국은 이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이 하락이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은 악재가 다 나올 거 다 나오면은 해결 악재다 해서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영국도 지금 뭐 10년물 국채금리 막 폭등하고 있는데 만약 영국이 부도 뭐 파산 처리했다, 네. 디폴트 선언했다, 그럼 오히려 주가 반등 나오는 거죠. 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경기 선행 지수까지 이 지표를 제일 열심히 보시는 분 또 한 분 계시는데 김영익 박사 교수. 닥터둠. 김영익 교수님. 김영익 네. 교수님 생각이 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마켓타이밍 모델 어떤 지표를 볼지 궁금한데요. 저희 9개의 마켓타이밍 모델을 매일 9시간마다 돌려서 결론을 도출해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유의미한 숫자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뭘 볼까요? 오늘 CPI 발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CPI의 가장 중요한 아닌데요. 다우존스입니다. 네. 다우존스로 보겠습니다. 어제 코스피 200을 받고 오늘은 다우존스 보겠습니다. 네. 좋아요. 궁금합니다. CPI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미국 증시, 전 세계 증시인데 미리 좀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우존스의 일별 타이밍 모델의 결과를 공개해 주시죠. 오늘 밤 방향 강도, 편입 강도가 100%. 네. 이건 CPI 결과 100% 반영하는 것이고 네. 다음 날은 0인데 15일 날 금요일 날 또 방향 강도 100에 편입 강도가 50입니다. 네. 변동성 장세라는 거겠죠. 위든 아래든 큰 폭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CPI 9시 반. 근데 제가 오늘 다우존스 모델을 갖고 있는 거는 CPI의 가장 근간의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게 다우존스, 시크니컬이 대부분 다우존스에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다우 30지수 아시지 않습니까? 그 부분인데 저는 일단 오늘 CPI 준수하게 나오면서 네. 오늘 오히려 미국자 급등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반영 변경이 잡혀서 바꾸고 그래서 편입 강도까지 잡혔기 때문에 이 상승폭, 반등폭이 최소한 2에서 3% 정도 나올 것이다. 그리고 10월 14일까지는 이게 유지가 되고 10월 15일 날은 그 상승폭을 좀 반납하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변동성 자세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시간 관계상 빠르게 결론에 도출하겠습니다.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예. 제 밴드 한번 홍보할게요. 예. 녹색 밴드에다가 엠비앵고드 신광섭이라 검색하시면요. 네. 어제 계량 모델을 근거로 한 CPI 예측치 쪽에서 SPX, S&P 500 변동률입니다. 8.2% 예상치 상회하면은 S&P 500 3.5% 레벨의 급락, 약간 상회하면 1% 하락, 약간 부합하면 예상 부합하면 1.5에서 1.6 정도 상승이 나오고요. 만약 하회를 한다, 7.8% 이하로 떨어진다, S&P 500 SPX 지수는 3% 이상 폭등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그 계량 모델은 상승을 보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마켓타임의 결론을 도출해봤습니다. 오늘 밤 미국 증시 상승을 노린다면 국내 시장 투자하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내일 만약에 뭔가 현금을 내일 만약에 오늘 돌리면 우리나라 증시는 10월 말까지는 최소 다음 주까지는 반등장이 계속 유지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어떤 종목들 위주로 사면 좋을까요? 그거는 이제 밴드를 통해서 말씀 한번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공개 방송 네 얘기해 주시고 마무리 지을게요. 네, 당분간은 안 공개 방송 하시죠? 계획이 없기 때문에 네네. 녹색 밴드를 통해서 좋습니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MBN 골드 신광섭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